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드시는데 며칠 뒤 측정하면 수치가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약을 드신 직후 드시는 그 음식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약은 성실하게 챙기시는데 혈압은 안정되지 않아 답답해 하셨어요. 모두 약을 거르지 않으셨지만 약효는 절반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약을 성실하게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당연히 안정될 거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떤 날은 수치가 괜찮다가도 며칠 뒤엔 다시 높아지고 또 얼마 지나면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불안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약은 혈압 관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특정 음식들은 약 성분을 붙잡아 버리거나 약이 분해되는 과정을 망가뜨려서 혈액 속 약 농도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혈압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음식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반대로 약의 힘을 도와주는 식재료와 생활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오늘 내용이 그 원인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50대부터 10년간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건강검진에서도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다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약을 걸은 적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침에 재면 130이 나오다가 사흘 뒤엔 16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또 135로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다시 155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던 중 저한테 찾아주셨어요. 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본인 몸이 약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걱정하셨죠. 혹시 약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용량을 늘려야 하나 불안해 하셨습니다. 먼저 복용하시는 약부터 확인했습니다. 약의 종류도 적절했고 용량도 문제 없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며 하나하나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어떻게 드시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매일 아침 약을 먹고 나서 바로 두유 한 팩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에서였죠. 아침 식사로는 주로 밥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셨고요. 점심에도 국물 요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었어요. 주말엔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고요. 텔레비전에서 레드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두유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도 많으니 뼈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고, 와인은 텔레비전에서 심장에 좋다고 했으니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기셨어요. 저는 그 순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약을 먹은 직후 함께 들어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두유 속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엉겨붙어서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짠 국물은 약이 나트륨을 빼내려는 역할을 방해하고, 와인도 혈압을 순간 떨어뜨렸다가 다음날 반동으로 확 올리는 패턴을 반복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약을 드셨지만 실제로 몸에 제대로 들어간 약은 절반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혈압이 안정될 리가 없었죠. 평일에는 그나마 괜찮다가도 주말에 와인을 드시면 혈압이 확 떨어졌다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치솟는 패턴이 반복됐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약 농도를 위험할 만큼 높여서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건 우유, 두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우유로 드시거나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함께 약을 챙기세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유제품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 성분이 혈압약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 약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최대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이 많이 든 제품일수록 더 위험해요. 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안 잡힌다면 유제품 섭취 타이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의로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부모님이 빈속에 약 드시는 게 걱정돼서 혹은 속 쓰릴까 싶어 우유나 두유를 꼭 같이 챙겨 드리곤 하시죠. 그게 몸에 더 좋을 거라 믿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약효를 없애고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은 반드시 따뜻한 물로만 드시고 우유나 두유는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세요. 아침 6시에 약을 드셨다면 8시 이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겁니다. 이 간격만 지켜도 약효를 온전히 살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김치, 젓갈, 된장, 간장 같은 짠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먹어온 음식이라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혈압약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짠 음식이 왜 문제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혈압약은 몸속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춥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김치찌개, 된장국, 젓갈 반찬을 드시면 나트륨이 계속 들어와요. 한쪽에서는 나트륨을 빼내려 애쓰고 다른 쪽에서는 나트륨을 계속 넣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한 손으로 불을 끄면서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장하는데 김치 한 접시와 된장찌개 한 그릇만 드셔도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어갑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된장 한 숟가락에는 이미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고 김치 한 조각에는 1g, 새우젓 한 숟가락에는 3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간장, 고추장, 각종 양념을 더하면 단 한 끼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5배를 훌쩍 넘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 물을 붙잡는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혈액량이 늘고 피가 끈적해지며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죠. 약이 하는 모든 노력이 음식 한 숟가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5g 늘어날 때마다 혈압이 평균 5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통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된장이나 간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연 양념인 마늘, 생강, 들깨, 표고버섯가루 같은 걸로 맛을 보완하세요. 김치도 덜 짠 백김치나 물김치로 바꾸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참기름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소금을 줄여도 음식이 충분히 맛있어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자몽을 비롯한 일부 감귤류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자몽 주스를 즐겨 드세요. 그런데 자몽 속에는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혈압약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여요. 약 농도가 몇 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제주도에 사는 68세 이선자님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정원에서 한라봉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매일 아침 남편분께 신선한 주스를 짜서 드렸대요. 천연 비타민이니 좋을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남편분이 겨울 내내 이유 모를 어지럼증을 겪으시고 계단 내려가다 쓰러질 뻔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혈압은 어떤 날은 180까지 치솟았다가 어떤 날은 90까지 급락했어요. 혈압약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저혈압, 어지럼증,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영국 약물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자몽 하나만 먹어도 효소 억제 효과가 이틀에서 사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먹는 모든 약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몽뿐 아니라 오렌지나 레몬도 종류에 따라서는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과 자몽이 들어간 주스, 잼, 디저트는 완전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과일로 대체하세요. 사과, 배, 바나나, 포도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종류의 술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거나 레드와인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계세요. 하지만 혈압약을 먹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돼서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약도 혈압을 낮추고 술도 혈압을 낮추니까 두 가지 효과가 겹쳐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요. 어지럽고 쓰러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몸이 반동으로 혈압을 다시 확 올립니다. 약으로 조절하려던 혈압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주 다음날 아침 혈압은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술은 간에 부담을 줘서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약이 몸에 오래 남아있으면 부작용 위험도 커져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술은 한 모금도 드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날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혈압이 완전히 안정된 이후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금씩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음식, 유제품, 짠 음식, 자몽, 술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약을 성실히 챙기시는 분들이 왜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지 그 답이 바로 식탁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약효를 도와주는 영양소와 식재료를 챙기는 겁니다. 혈압약은 절반의 힘이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완성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혈관에 압력을 가하면 칼륨이 그걸 중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압약이 나트륨을 빼내는 일을 할 때 칼륨이 함께 도와주면 약효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점심에 미역국 한 그릇, 저녁에 시금치 무침 한 접시, 이 정도만 챙겨도 칼륨 섭취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4%나 낮았다고 합니다. 음식만 제대로 선택해도 뇌졸중 위험을 4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3,500mg의 칼륨을 권장하는데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400mg, 주먹만 한 감자 1개에 900mg, 시금치 한 그릇에 350mg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혈관 속에서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을 중화시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혈관 벽을 긁어대서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결국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엽산은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짙은 녹색 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에 많이 들어있고 콩류와 내장류에도 풍부해요.
하루 한 끼는 녹색 채소 반찬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엽산은 열에 약해서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최근 연구에서는 엽산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3%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은 시금치 한 그릇에는 약 2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고 하루 필요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검은콩, 녹두, 대두 같은 콩류도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져요. 최근 연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도 보충해야 해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과 계란 노른자, 말린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 반찬을 드시고 낮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팔과 종아리를 노출하고 공원을 산책하시면 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5에서 8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혈압약 한 알과 맞먹는 효과예요.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체중 감소, 기분 개선, 관절 강화 등 수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웨이트 운동이나 전력 질주,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산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 가볍게 땀이 날 만큼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로 혈압을 재보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잠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면 밤 동안 혈압이 내려가야 할 시간이 사라져요. 심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혈압도 높아집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돼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심장과 뇌에도 무리가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분노 한 번이 그 후 2시간 동안 심근경색 위험을 5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불안정한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을 먹은 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었어요. 유제품은 약 성분과 엉겨붙어서 흡수를 방해하고 짠 음식은 약이 나트륨을 빼내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자몽은 간 효소를 억제해서 약 농도를 위험하게 높이고 술은 혈압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해도 약효가 제대로 발휘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칼륨, 엽산,
비타민 D 같은 영양소는 약의 힘을 도와줍니다. 바나나, 미역, 시금치, 연어, 표고버섯 같은 식재료를 챙기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걷고 밤에 푹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집에서 혈압을 직접 재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모든 게 약과 함께 작용하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어도 혈압은 계속 요동칠 겁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심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언젠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약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분들이 혈압약을 성실히 드시면서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드셨지만 식탁은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우유와 함께 약을 드시고 점심마다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저녁마다 술 한 잔씩 기울이셨기 때문이죠. 약의 힘이 음식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안정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혈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미정 님처럼 식탁만 바꿨는데 혈압이 130대에서 안정된 분, 최상호 씨처럼 짠 음식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분, 이선자 님처럼 자몽을 끊었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진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식탁과 생활을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이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약은 따뜻한 물로만 드시고 유제품이나 짠 국물과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일주일만 이 습관을 지키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 물로 약을 드시고 2시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국물을 꼭 짜서 드세요. 점심과 저녁에는 시금치나 미역 같은 녹색 채소를 한 가지씩 꼭 챙기시고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과일도 하루 한두 개씩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침대 옆에 두지 마세요. 대신 책 한 권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혈압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에 얼마나 잘지,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일지. 이 작은 선택들이 1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 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식탁만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유를 2시간 뒤로 미루고 김치 국물을 조금 덜 먹고 자몽 대신 사과를 드시고 술잔을 내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약과 음식이 함께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혈압은 반드시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혈압이 여러분께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